입시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진짜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어떻게 바뀐 건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2028학년도 대입 전형을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부분과 그리고 그걸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은 뭘 준비하면 유리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난리가 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초, 중등 학부모님들이 딱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막 혼란스럽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정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많이 아시는 게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되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행간의 의미를 잘 아셔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딱 발표한 그 내용만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수능이 굉장히 쉽게 출제되려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정말 수능만 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지만 정말 수능이 쉬워졌다고 다른 건 안 보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아셔야 여러분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수능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고 나서 뭐 여기서는 이런 말, 저기서는 저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이 입시를 다 치르고 보니 정부 방침에서 행간의 의미를 잘 알고 진행을 해야 아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대학을 딱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인 통합형 수능의 개편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걸 빠르고 쉽게 준비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걸 준비하셔야 가장 좋은지 함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제 첫 번째는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서 큰 차이점은 문이과 상관없이 미적 투 기하가 빠지고 통합형으로 이렇게 수학을 출제하게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로 해서 응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1 때 다뤄지는 사회와 과학 탐구가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중점적인 건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그렇다면 수학은 과연 심화 없이 통합형으로 된 이 수학만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이 수학 심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능에서 심화 수학이 미포함된다라는 것 때문에 액면 그대로 뭐 미적투와 기하가 미포함이 되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는구나 쉽게 갈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수능을 쉽게 내지만 대학에서와 또 의대에서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학이 평가를 하겠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은 학교에서 기하와 미적투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대학이 확인할 수 있으니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시험 자체에서는 이렇게 심화 과정이 빠진 것 같이 보이나 실제적으로 학교 수업에서 뭘 들었는지에 따라서 대학에서 인재를 뽑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여기에서 심화 과정이 학교에서 다뤄지고 그거를 선택한 학생에게 입학이 유리해진다라는 내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100% 수능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대에도 또 서울대가 한 것처럼 학교의 생기부를 이렇게 체크해보고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보고서 그런 성과물을 본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이런 발표와 함께 그냥 단순히 수능 부분만을 가지고 대학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시를 봐도 생활 기록부를 보고 또 수시에서도 생활 기록부를 보는 그래서 내신에서 충분히 무슨 공부를 하고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수능에서 이런 심화 과정이 빠졌대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수능만 가지고 갈 학생들에게는 괜찮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좀 더 높은 대학, 좀 상위권의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이 액면 그대로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고등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옛날에 1등급이 4%였던 것이 10%가 되고 2등급이 11%에서 34%가 되기 때문에 이 변화는 결국은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10% 안에 들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특목고 자사고 쪽으로 지원을 하고, 만약에 등급이 1등급, 2등급이 아니라 3등급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면 그런 아이들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좀 생각을 하고 진학을 하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두시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단순히 오지선다형뿐만 아니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창의 문제 해결력인데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걸 서술형으로나 논술형으로 푸는 문제까지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단순히 아이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고 이렇게 해외에 있는 세계 유수 대학을 보내는 그런 미국의 대학이나 영국의 명문대학처럼 이렇게 서술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도 점수화하겠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런 거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막연히 걱정이 되신다면 결국은 독서라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영재원 같은 걸 준비를 하게 될 때 창의 사고력 문제를 많이 풀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간이 있을 때 문제를 단순히 풀고 단순히 답을 맞춘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좀 더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고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좀 책도 읽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도 사고력, 창의력 이런 문제를 좀 접하는 것이 훨씬 더 고등학교를 가서 내신을 받을 때 또는 수능을 볼 때도 보다 좀 유리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의대나 또 상위권 공대를 진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보다도 딱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영수구나. 뭐니 뭐니 해도 그걸 해두면서 뭐 교육 정책이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지만 중심에는 국영수가 있더라. 여기에서 골고루 준비를 좀 해두신다면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개편이 된다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으나, 그래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수능이 쉽다고 해서 진짜로 이렇게 쉽다고 생각하고 심화를 안 했다가는 나중에 대학을 갈 때 그 대학 측에서 아이가 선택한 과목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학교를 이렇게 좀 좋은 쪽, 좀 약간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 이러실 경우에는 심화 과정을 해야 한다는 것과, 단순히 이렇게 오지선다형의 그런 암기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창의력으로 또 문제 해결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독서 플러스 수학이나 과학에 있어서도 창의 융합형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리저리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두신다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가서 고등학교 때 딱 맞게끔만 정리를 해서 그때 이렇게 공부를 해도 하나도 늦지가 않거든요. 지금 당장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생각을 하고 액면 그대로의 내용만 가지고 수능 쉬워졌대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뭔가를 빠뜨리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될까봐 여러분에게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이 바뀐 이런 개편안으로 우리 아이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시고 또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드림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